여보, 이제 정말 시작해야 할 때 같은데. 엄마가 치매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잖아. 이참에 쉬, 소리 작게 해. 아래서 들을 수 있어.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고 집 서류는 어디 있는지도 확인했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야.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계단 밑에서 우연히 들은 이 대화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아들 민수 가족과 함께 3층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1층은 저희 부부, 2층은 대기업 과장인 민수와 며느리 수진, 고등학생 손자 준호가 살죠. 40년 넘게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1층 작은 화분에서 기른 허브로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라벤더 향이 집안을 채우면 3대가 함께 사는 이 집이 참 따뜻했거든요. 며느리 수진도 원래 계산적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인 나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들은 대화 이후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온 가족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엔 2층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손자 준호도 예전엔 할머니 방에 와서 숙제도 하고 학교 이야기도 했는데 이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준호야, 할머니랑 이야기 안 할래? 하면 숙제가 많아서요 하며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위층이 조용하지 않아? 그날 밤 들은 그 끔찍한 대화가 진짜였을까요? 설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니까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죠.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식혜까지. 며느리 수진이 좋아하는 메뉴들을 하나씩 챙겨 만들었어요. 명절만큼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손질을 하는데 9시쯤 민수가 내려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들이랑 리조트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설날인데 무슨 회사 일이? 해외 거래처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어요. 2층에서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랑 준호도 여행 준비를 다 한 상태였더라고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이틀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앞에서 저 혼자 허탈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스마트폰을 봤어요. 민수의 프로필 사진에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찍은 사진 아래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써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일이라더니 가족 여행이었구나.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죠?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닌가요?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명절에 부모를 두고 떠나다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한테 보여주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설날에 일한다면서 여행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저희를 피해 가려 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몇 달 전 밤에 들었던 그들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슬슬 준비해야지. 설마 그때 이야기가. 일주일 후 민수가 1층으로 내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둡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돈 이야기겠구나 싶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지인이 좋은 기회를 소개해줬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에요. 잠시만 빌려주세요. 몇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사업이 잘 되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그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최근에 피하려 했는지, 왜 설날에 거짓말을 했는지, 40년 넘게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속였다니. 그 후로 계속 재촉이 왔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답을 주셔야 해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실수로 영상 통화가 켜졌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끊었을 텐데 그날은 화면을 그냥 두고 봤습니다. 민수가 카페에서 며느리 수진이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줄이고 들어보니 충격적인 말들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어. 지난번에 은행 갔을 때 옆에서 봤거든. 집 담보 대출 진행할 수 있을까? 치매김이 있다고 하면 법적 절차가 쉬워질 거야.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는 거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몇 달 전 밤에 들었던 그 대화.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슬슬 준비해야지. 바로 이 계획을 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남편한테 달려가서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거짓말하겠어?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한 집에 살면서 부모를 속이다니. 40년 동안 키우면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이게 받을 보답인가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아프면 등에 업고 병원 뛰어갔던 그 아이가 밤새 열심히 공부하라고 야식 갖다 줬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저희도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우리도 준비해야지. 법적으로 대비하고 쟤네들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거야. 그날부터 저희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인감도 새로 만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특히 같이 사는 가족 간에 모든 재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이제 민수네의 계획을 역이용할 차례였어요. 며칠 후 민수가 전화했을 때 일부러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이야기였지?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바로 걸려들었어요. 그 후로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통장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뭔가 깜빡깜빡한다. 며칠 후 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둘 다 평소보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큰 사업을 앞둔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엄마,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병원에 가보셨어요?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가짜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연기하는 게 보였어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회사에 제출할 간단한 가족관계 서류예요. 남편이 옆에서 슬쩍 확인해 보니 집 소유권 이전 동의서, 담보대출 승인서였어요. 저희를 완전히 거리로 내몰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치매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디에 사인하는 거지? 글자가 잘 안 보이네. 펜을 받다가 일부러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누가 왔어? 엄마, 저예요, 민수요. 민수? 민수가 누구지? 둘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맞나? 며느리? 나한테 며느리가 있었나? 민수가 수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하자. 그 말을 다 들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들은 포기하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어요. 요즘 이런 가족 사기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처벌받을 겁니다. 경찰관이 말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민수와 수진이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 마음도 복잡했지만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이려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민수 가족을 1층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서류 사인하기 전에 가족회의를 하자. 민수와 수진 그리고 손자 준호까지 모두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분위기에 세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정말 이 서류가 단순한 가족 그런 서류가 맞니?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가 도와드리려고요. 바로 그때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는 알아냈고 치매기가 있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민수 목소리도. 어차피 몇 년 못 사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거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 녹음했어요? 수진도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술 먹고 한 소리예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한테 왜 거짓말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순진한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손주 녀석 앞에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널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몇 달 전 밤에 들었던 그 대화도 기억난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슬슬 준비해야지라고 했었지.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엄마, 오해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위에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과 재산을 가져가는 게 나를 위한 거니?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몰래 해돈 이야기 많이 해요. 민수가 화를 내며 아들을 꾸짖었어요.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이미 모든 통장 비밀번호는 바꿨고 인감도 새로 만들었다. 새 인감을 보여주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법무사에게도 상담받았어. 재산 보호에 대해서 말이야. 수진이 갑자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가족? 저는 되물었어요. 가족이 서로 속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훔치나? 민수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준호가 저에게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우면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끌어당기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상해지셨어.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제일 똑똑하세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복사본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걱정 마라. 민수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준호도 못 보게 돼요. 바로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손자까지 볼모로 잡으려 하는구나. 평생 정성으로 키웠더니 부모를 속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돼. 저는 최후 통첩을 내렸어요.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준호가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디로 가요?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를 잊지 마라.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은 정말로 이사를 갔습니다. 2층이 텅 비니 집이 휑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갖은 수를 써가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1층에 내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준호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어요. 정말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준호예요. 문 열어주세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준호만 여기 두고 갈게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제 마음의 약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나기 전 준호가 1층 창문으로 달려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 맑은 목소리에 저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준호도 창문에 작은 손을 댔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트럭이 멀어져 가면서 준호가 계속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준호만큼은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한 거야.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손자분을 위한 교육비는요? 아니에요. 그 돈마저 제 자식들이 잘못 쓸 테니까요. 6개월 후 민수가 준호까지 데리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지만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단둘이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준호 생각에 밤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어요.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지만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잇는 달이에요. 댓글은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실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걷겠습니다.